계란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탕후루가 됩니다.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친구에게 퀘스트를 받아 시작된 푸딩 탕후루 만들기. 그렇다고 냅다 주제만 던져주고 만들어 오라는 망겜 RPG는 아니었는지 나름 설명서도 있었습니다. 설탕으로 틀을 만든다. 그 위에 푸딩을 부어준다. 설탕 뚜껑을 덮는다. 끝입니다. 길게 고민할 것 없이 설탕 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탕후루를 만들어 오라고 하니 탕후루 시럽으로 틀을 만들어야겠네요. 물과 설탕을 1대2의 비율로 섞어서 시럽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럽을 굳힐 틀을 준비하고 시럽을 벽면에 꼼꼼하게 발라줄 건데, 한쪽은 얇게 바르고 굳힌 다음 한 번 더 발라서 두껍게 만들 예정이고, 남은 한쪽은 처음부터 두껍게 바른 뒤 냉장고에 넣어서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확인해 봤는데 조금 더 굳힐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자고 오겠습니다. 두꺼운 쪽은 제대로 얼어버렸는지 실리콘 틀까지 굳어서 실온에서 조금 녹여야 할 것 같네요. 얇은 쪽은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살짝 들어보니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 너무 딱딱해서 깨졌겠지? 하면서 조각을 꺼내봤는데 딱딱하지 않고 이리저리 휘어버리는 게 뭔가 불안하네요. 불안이 맞았습니다. 실온에 잠깐 꺼내놓았더니 두꺼운 쪽이 꿀처럼 변해버렸네요. 의심의 여지 없이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설탕이 제대로 굳어서 딱딱해질 수 있도록 유리사탕을 만들듯 물과 설탕, 올리고당을 섞어서 시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굳은 설탕 그릇이 잘 빠지도록 틀에 식용유를 먼저 도포하고 시럽을 꼼꼼하게 발라준 뒤 얼음물에 담가서 빠르게 굳혀보겠습니다. 근데 굳으면 사탕이 되는 시럽으로 만들었더니 생각보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리 때려도 이전처럼 빠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돌려보면 어떻게 꺼내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식용유를 바른 게 효과가 있었는지 벽면이 슬슬 틀에서 떨어지는 걸 발견하고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정말 손쉽게 깨졌습니다. 당 떨어질 때 먹으면 되겠네요. 자, 이젠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만들어야 할 건 푸딩을 담을 설탕 틀입니다. 즉 설탕 그릇인 거죠. 이 설탕 그릇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를 찾아보니 풍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풍선은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풍선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해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에 설탕 시럽이 닿았을 때 빠르게 굳을 수 있도록 미리 냉장고에 넣어 용기를 차갑게 만들었고, 설탕 시럽이 굳고 나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기름을 골고루 발라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바닥에 들러붙지 않도록 기름 종이를 깔고 유리 용기보다 지름이 짧은 원기둥을 기둥으로 배치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설탕 시럽을 부어주면 시럽은 평평한 면을 따라 넓게 퍼지다가 평지의 면적보다 많은 시럽이 고이면 유리 용기의 경사면을 따라 골고루 퍼지면서 완벽한 설탕 그릇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행복 회로를 풀가동시키며 지켜보니 흘러내리는 시럽이 경사면을 따라 균일하게 흐르지 않고 군데군데 구멍난 부분이 생겨서 일일이 막아줘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릇 모양은 만들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경사면은 이미 굳은 반면 유리 용기의 윗면은 시럽이 두껍게 코팅되어 냉기가 모두 날아가 굳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냉기를 다시 채워주고자 용기 내부에 찬물을 부어서 해결했지만 망했다. 안 벗겨집니다. 안 빠져. 분명 기름은 발라놨지만 이미 용기와 한 몸이라도 된 듯 딱딱하게 굳은 코팅은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전용 끌로 깨보려 해도 끌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고, 망치로 깨보려니 유리까지 같이 깨질 것 같은 불안이 들어 손으로 하나씩 떼는 건 불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용기째로 넣고 녹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은 실리콘 틀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숟가락으로 바르는 대신 시럽을 붓고 틀을 이리저리 기울이며 골고루 발라봤으나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고작 4번 실패했지만 슬슬 설명서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있는 요리였다면 의심치 않고 계속 나아갔겠지만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었으니 말이죠. 이제 설명서는 배제하고 진짜 푸딩 탕후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뜨거운 설탕 시럽으로 인해 4곳 중 3곳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남은 한 곳에다 푸딩을 만들 겁니다. 빈 그릇에 노른자와 설탕, 바닐라빈을 섞고 뜨거운 우유를 부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판젤라틴을 찬물에 10분간 불려준 뒤 앞서 준비한 바나나 우유에 섞어서 체에 걸러주면 푸딩은 끝입니다. 이제 준비된 푸딩을 틀에 붓고 냉장고에서 3시간 기다리면 매우 먹음직스러운 비누처럼 보이는 푸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딩에 코팅할 탕후루 시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물과 설탕을 섞어서 녹이는 동안 실수한 건 없는지 연구일지도 한번 확인해주고, 시럽에 캐러멜화가 진행됐다면 불을 끄고 노란색 비누에 부어주면 됩니다. 혹시 결과가 예상되시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푸딩 탕후루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왜 배경음악이 이렇게 진지하냐고요? 이제 행복회로부터 꺼볼까요? 다시 시럽을 붓기 전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시럽을 붓고 5초도 되지 않아 푸딩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30초도 되지 않아 괴식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도 이렇게 푸딩에 설탕을 얹어서 먹을 순 있었네요. 다시 생각해보죠. 다시 여러 디저트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전부 이런 반구형 실리콘 몰드를 사용하길래 솔직히 내 거랑 별 다를 게 있나? 하고 상품 정보를 확인해봤는데 불속성 내성 옵션을 가진 아이템이었습니다. 다시 설탕, 물, 올리고당을 섞어서 시럽을 만들고 새로 구매한 아이템에 넣어서 이리저리 굴려도 보고 숟가락으로 직접 발라도 봤습니다. 그 후 냉장고에 넣어서 잠시 굳힌 뒤 한 개를 꺼내보니 코팅이 너무 얇아서 꺼낼 때부터 이미 모양이 망가져버리네요. 남은 시럽으로 설탕 코팅을 더 두껍게 보강하고 냉장고에서 굳힌 뒤 다시 확인해보니 비교적 얇은 2개를 빼고 4개의 튼튼한 설탕 그릇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푸딩을 만들어보죠. 커스타드 푸딩은 위에 뿌려주는 이 흑설탕 시럽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과 흑설탕을 1대2의 비율로 섞어서 끓인 다음 살짝 걸쭉하게 만들고 설탕 그릇이 녹지 않도록
되도록 냉장고에서 식히는 동안 빠르게 푸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흑설탕 시럽을 설탕 그릇에 옮기려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물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나 다를까 시럽 위에 푸딩을 붓자마자 바로 섞여버리네요. 그런데 사실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설탕 그릇을 완성한 기쁨에 푸딩을 듬뿍 부어줬는데 냉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푸딩 절반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딩을 담을 때 자세히 보면 설탕 코팅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적중했습니다. 푸딩을 하나 꺼내보니 설탕 코팅이 바닥 말곤 전부 녹아버렸네요. 나머지 3개도 전부 똑같은 상태입니다. 흑설탕 시럽은 양도 적고 푸딩을 만드는 동안 식혔으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푸딩은 뜨거운 우유에 양도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식지 않았고 푸딩이 언제쯤 굳을지 몰라서 급하게 설탕 그릇에 부었더니 시럽이 고여서 두꺼워진 바닥만 제외하고 전부 녹아버린 것 같네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2가지입니다. 푸딩 시럽은 얼마나 걸쭉해야 하는지와 푸딩을 냉장고에 얼마나 넣어놔야 굳지 않고 차가워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만들었던 물 같은 시럽과 새로 만든 꿀처럼 찐득한 시럽 그리고 꿀과 물 사이에 3번째 시럽을 준비하고 푸딩을 부어본 결과 꿀 같은 시럽을 제외하고 전부 색이 조금 탁해졌습니다. 그리고 꿀 시럽을 넣은 푸딩을 꺼내보면 시럽이 거의 바닥에 붙어있네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어차피 푸딩 탕후루인데 왜 시럽이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굳이 시럽은 필요 없겠네요. 다음으로 푸딩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고 13분마다 확인해보니 2번째 꺼냈을 때 딱 좋은 상태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데이터를 모았으니 다시 만들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설탕과 올리고당을 대신하여 이소말트를 사용할 겁니다. 이소말트는 설탕과 다르게 녹을 때 갈변 현상이 없고 고온에 강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왜 갈색이 됐지? 아무튼 틀에 부어서 잘 굴려가며 설탕 그릇을 만들고 나서 잽싸게 푸딩도 만들어주겠습니다. 푸딩을 계속 만들다 보니 젤라틴 맞춤형 그릇까지 생겼네요. 만들어진 푸딩은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30분간 식혔습니다. 이제 잘 굳은 설탕 그릇 위에 푸딩을 부어주면 되는 잠깐만요. 와... 또 다 쏟을 뻔했네요. 안정적인 받침대까지 준비했으니 다시 차가워진 푸딩액을 틀에 꼼꼼히 채워넣고 3시간 기다리고 나서 이제 꺼내보겠습니다. 드디어 푸딩 탕후루를 만나네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다른 탕후루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뭐지? 분명 푸딩이 뜨겁지 않은 걸 확인했는데 왜 시럽이 녹아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푸딩하고 닿아있는 얇은 쪽만 녹아내린 걸 보니 액체 상태였던 푸딩의 당분이 얇은 쪽을 녹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푸딩이 아무리 차가워도 그릇이 녹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틀과 푸딩을 따로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소말트가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이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여서 얻은 투명한 시럽을 사용해서 3개의 설탕 그릇을 만들었고 남은 곳엔 푸딩을 중간 푸딩, 작은 푸딩, 큰 푸딩으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3시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푸딩. 시작은 설탕 그릇에 큰 푸딩을 넣고 설탕으로 덮어서 크림 브릴레처럼 만들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설탕 그릇도 같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에겐 단 3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2번의 실패를 바탕으로 마지막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고기를 구우려는지 강력한 화력으로 지져버리는 바람에 매우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설탕 그릇이 보이네요. 뒤늦게 깨닫고 불의 세기를 줄여서 뚜껑을 거의 완성한 듯 보였으나 화력이 너무 강했던 탓에 푸딩이 녹고 말았습니다. 실패! 이제 2번의 도전을 앞두고 제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설탕 그릇의 높이에 비해 푸딩의 양이 적으면 설탕을 두껍게 올릴 수 있고 녹아도 되는 설탕 벽의 높이가 길어지니 푸딩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크기의 푸딩을 설탕 그릇에 넣었더니 확실히 전보다 설탕을 두껍게 쌓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바로 전에 강력한 화력으로 푸딩까지 녹여버린 경험 때문에 영상에 잡히지도 않는 약한 불을 사용하면서 설탕은 녹지도 않았는데 화구를 너무 가까이 두어서 설탕 그릇만 녹아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뒤늦게 불의 세기를 올려보았지만 이미 설탕 그릇이 마지노선까지 녹아버려서 설탕을 전부 굳히지 못했습니다. 실패. 이젠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는 2번의 실패와 가장 작은 크기의 푸딩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불의 세기는 너무 강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맞춰서 설탕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치의 화력으로 설탕 벽이 설탕 근처까지 녹으면 설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안쪽으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열기를 식히기 위해 냉장고에 잠시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새 그릇하고 설탕이 붙어버렸습니다. 이걸 힘으로 빼내면 깨질 것이 분명하기에 접착면에 물을 조금 부어주고 정말 조심스럽게 밀어내면서 드디어 꺼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어떤가요? 정말 아름다운 모양이지 않나요? 달아, 엄청 달아.